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박소영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박소영입니다. 네, 오늘은 MZ가 돈을 버는 독특한 방법을 소개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돈을 버는 독특한 방법 참 궁금한데 어떻게 독특하게 돈을 버나요? 저는 소셜미디어와 기술 판매 두 가지로 나눠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아나운서님 디지털 노마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행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 블로그나 인스타 등 온라인상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죠. MZ세대 사이에서 디지털 노마드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안에서도 돈을 버는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 참 관심이 많은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 노력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소셜미디어, SNS였죠?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 있죠. 네. 저희가 흔히 보는 릴스와 피드로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 팔로워가 많아지면 협찬이나 광고가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수익성 계정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네. 인스타그램 안에서는 비즈니스 계정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예.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이 되면 인사이트라고 해서 사람들이 내 계정에 얼마나 방문했는지, 내가 올린 릴스를 보고 내 프로필까지 들어온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몇 시에 가장 많이 보는지, 혹은 내 릴스나 피드를 보는 사람들의 나이대와 성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뜨는 인사이트를 확인하고 내 피드를 많이 보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20대 여성이니 20대 여성이 좋아하는 패션 관련 피드를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겠구나 네. 라고 생각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정을 키워나가다 보면 브랜드에서 협찬이나 광고 제의가 들어옵니다. 예. 인스타그램 특성상 꼭 어디 한 곳에 앉아서만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가 가진 성격과 찰떡인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계정, 이거는 그러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정 전환은 아나운서님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연예인들 보면 인스타그램 계정 이름 옆에 파란색 딱지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건 프로페셔널 계정이라고 해서 그걸 붙이려면 인스타그램 내에서 어떤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예. 제가 말한 비즈니스 계정으로의 전환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은 블로그도 요즘 핫한 아이템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짧은 글이 있고 사진이 강조되는 플랫폼이어서 사진 찍기가 부담스러우신 분 혹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맞지 않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대신 블로그는 비교적 글을 많이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사진에 대한 부담도 적죠. 블로그에서도 협찬을 받거나 체험단, 기자단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한 것처럼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뭐 체험단, 협찬 받는 거 많이 보긴 했는데 네. 요즘 근데 또 블로그 붐이 다시 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검색할 때 많이 사용하는 채널이 1위가 구글에 검색하는 거고 네. 2위가 블로그 검색이라고 해요. 네. 블로그에서는 정량적인 수치 같은 정보들보다 실제로 다녀온 사람들의 솔직한 리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를 가거나 뭔가를 살 때 참고할 만한 자료로 적합한 것이죠. 네. 그래서 블로그의 이런 점을 활용해서 브랜드들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체험단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네. 블로거들을 위한 체험단 신청 플랫폼까지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는데요. 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체험단 신청을 해봤습니다. 네. 체험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물건이나 숙소 리스트가 쭉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체험하고 블로그를 쓸 수 있는 것들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신청은 이제 브랜드 측에서 정원을 정해놓고요. 네. 그리고 브랜드가 정한 정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이제 사람들이 신청할 때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 링크까지 제출을 하는데 그 블로그를 보고 브랜드 측에서 아, 이 블로그가 우리 상품을 홍보하기에 적합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그 블로그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선택받지 못한 블로그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체험단 종류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작은 인테리어 소품까지 시작해서 맛집, 풀빌라, 심지어는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액티비티까지 하고 싶은 거의 모든 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블로그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블로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소영 학생 블로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 체험단에 뽑힌 경험이 있나요? 저는 일단 좀 부끄럽지만 뽑힌 적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저는 일단 기숙사에 거주하기도 하고 네.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못 해봤어요. 조금 네. 핑계를 대보자면. 네. 그리고 좀 괜찮은 체험단 같은 것들은 10명 뽑는데 막 3,400명이 지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좀 그런 것들만 도전을 해봤어서 네. 아직 성공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부 중이에요. 유튜브나 오. 인스타에도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하면서 엄청 많이 막 알려주더라고요. 뭐 네. 글을 어떻게 써야 하고 뭐가 중요하고 해시태그는 뭘 달아야 사람들이 와. 많이 유입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알려줍니다. 정말 생각보다 좀 세세하게 네, 그런 마케팅을 펼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인기 블로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블로그도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맛집 블로그, 여행 블로그, 일상 블로그 등 그 블로그가 잡고 있는 주제가 뚜렷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때 시작을 했어서 처음에는 여행 후기도 올리고 뭐 일상도 올려보고 네. 제가 한 컴퓨터 작업 같은 것도 올려보고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주제를 잡았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여행 블로그 이렇게 딱 하나를 잡고 관련된 주제로 피드를 쭉 올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야지 체험단을 할 때도 뽑힐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팔로워가 있듯이 네. 블로그에는 이웃 개념이 있는데요. 네. 내가 다른 사람 블로그에 가서 이웃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다른 블로그와 소통하면서 이웃 신청도 열심히 하고 댓글도 달고 좋아요 같은 개념인 공감 버튼도 누르면 블로그 안에서도 그 알고리즘이 아, 이 사람 이 블로그 열심히 운영 중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인식이 되면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블로그에 검색을 했을 때 네. 상위에 노출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블로그를 할 때도 이렇게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로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참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무엇보다 좀 부지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도 블로그를 하면서 일주일에 글 하나 올리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보기보다 그게 수고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이 아니더라도 네. 요즘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광고를 띄우거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의 운영자가 돼서 그 해당 커뮤니티나 채팅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브랜드 측에서 아, 우리 거 광고 한번 올려주십사 하면서 연락이 간다고 해요. 이렇게 온라인 세상이 활성화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생각지 못한 다양한 네. 방법으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것보다는 좀 더 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은 기술 판매인데요. 네. 여기서 기술은 컴퓨터 고치는 기술, 그림 그리는 기술 등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내가 찍어 놓은 사진, 만들어 놓은 영상 템플릿, 아니면 내가 만든 폰트까지도 포함됩니다. 네. 블로그나 인스타는 글을 써야 하는데 이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네.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이 기술을 판매한다는 게
사실 어떤 개념인지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네, 예시를 들으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방금 컴퓨터 고치는 기술, 그림 그리는 기술을 예로 들었는데 네.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은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원데이 클래스, 온라인 클래스 등 수많은 종류의 강의가 제작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찍고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어요. 네. 아나운서님도 온라인 클래스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네. 발음을 또렷하게 하는 법이나 뭐 아나운서 발성법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면 제가 돈을 네. 내고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솔깃하긴 한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이제 찍어서 내가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네. 그게 무엇이든 이제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기술 말고도 네. 아까 제가 말했듯이 폰트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면 찍어놓은 사진을 팔 수도 있어요. 사진 소스로 쓰라고 어디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내고 사가게 하는 것이죠. 네. 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모티콘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워낙 웃기고 B급 이모티콘이 많아지면서 네. 이제 내가 만든 캐릭터로 도전할 수 있는 그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폰트나 이모티콘, 사진 등은 판매 사이트에 한 번 올려놓으면 10년이 지나도 그 소스를 사용하는 사람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말만 들으면 뭐 확실히 좀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가 이 기술보다는 좀 네. 쉬운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블로그는 뭔가 계속 써내야 하는 게 있다면 기술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돈을 쉽게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행하면서 돈 벌어라고 하면 좋게 들리지만 그래도 또 여행지에 가서까지 노트북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좀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돈을 버는 건 정말 그 방식이 정말 다양하긴 하지만 쉬운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참 재밌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힘들더라도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네. MZ세대 사이에서도 디지털 노마드라는 직업이 인기를 끄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MZ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언론어스 박소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